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지난주 8월 5일이 블랙먼데이였잖아요. 제가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1억 5천이 증발이 됐더라고요. 제가 계좌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서 1억, 나머지 다른 하나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폭락으로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를 보시면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손절을 한 건 아니니까 증발된 그 1억 5천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회복의 시간이 좀 더 걸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각자 세워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폭락 이후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찾아보셨죠? 이번 하락에서는 특히 빅테크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친구들이 정말 급격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뒤늦게 이런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이번 하락에서 크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남들이 이런 종목으로 다 돈 벌고 있을 때 계속 돈 못 벌고 구경만 하다가 정말 계속 갈 것 같아서 뒤늦게 들어갔더니 내가 샀더니 왜 또 빠지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마이너스의 폭이 크실 거라서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안감에 좀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때마침 AI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거품이다 이런 거품론이 또 대두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악재는 또 한꺼번에 오는지, 그쵸?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이 정말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기회인 건지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관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생각보다 꽤 자주 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또 차츰차츰 올라주면 이거는 폭락이라고 보긴 어렵고 약간 큰 폭의 하락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하락은 길게 보면 기회가 맞겠죠. 물론 짧게 보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금이 기회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답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를 너무 짧게, 너무 단기간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지금을 되돌아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 이제 하락이 기회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역시 또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엊그제 원데이 클래스를 했는데요. 역시 이번 하락이 기회인 것 같지만, 기회일 수 있지만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항상 좋은 기회 앞에서 우리는 돈이 없을까요? 주식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폭락이 아마 이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 하락이 좀 정리가 되고 차츰차츰 상승을 하면 이제 조금 뭔가 올라가는 분위기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겠죠. 그러다가 상승의 속도가 붙고 이제 급등을 하는 구간이 오면 초보자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치는 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좀 투자 수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번 폭락이 오기 바로 직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아이들이 급등을 하던 그 시점에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기 때문에 점점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점점 내가 가진 돈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게 되시죠. 하지만 세상은 모든 이치는 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많이 오른 건 한 번쯤 떨어지기 마련이고 또 많이 떨어진 건 또 한 번쯤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급상승하는 시장, 이런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없는 내가, 소심했던 내가, 주식 초보자였던 내가 이렇게 조금 넣다 보니 어느새 내 돈이 바닥났네? 그런 시점쯤 되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만한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주식시장은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의 합 아닐까요?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내 돈을 넣고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에 나온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또 하락이 오게 되면 결국 또 둘 중에 하나겠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인데, 많은 분들이 돈을 잃는 건 또 싫기 때문에 버티는 걸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버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존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버텨서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많이 지친 상태죠. 오랜 기간을 버티느라고. 그래서 애증의 종목이라는 표현도 하시고, 이거 원금만 되면 내가 빨리 팔아서 다른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금이 되면 존버를 접고 다시 또 그거를 매도를 하셔서 돈을 찾아오시죠. 그렇게 찾아오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을 때, 남들이 다 공포에 떨 때 그때 용기를 좀 내서 들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말 충분히 상승을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올 때, 그때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들하고 다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록 최근 몇 주 사이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증발이 됐지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건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시점은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같은 확실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물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앞으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은 이제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정확지 않고, 금리 인하는 이미 결정된 것 같지만, 그런데 얼마만큼 인하할지 아직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지표들도 얼마만큼이나 과연 안 좋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불확실한 상황이 나쁘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반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 오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현금을 잘 지키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조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말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제가 가진 현금을 조금 더 용기 있게 투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언제나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는 현금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현금을 잘 지키면서 저가 매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령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만의 기준 같은 게 생기고 나니까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거래했던 내역을 보면 매수도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했고 매도도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또 물타기랑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 때도 너무 한 번에 다 정리하시면 또 그 이후에 오르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팔면 그 이후엔 떨어지길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꼭 내 맘처럼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깝게, 덜 억울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떨어지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매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캐즘이라던가 이런 게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앞날을 멀리 내다보면 이런 회사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흔들리는 구간이 있더라도 잘 제 멘탈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도 계획이 딱히 있진 않지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자산을 조금 이제 차근차근 키워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계획도 꼭 세우셔서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 맞추는 연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초보 시절에 매도를 할 때는 물론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팔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100주 갖고 있었다. 그럼 10주씩 10번에 나눠서 파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제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런 좋은 회사들은 다 파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 팔지 않고 한 80% 정도는 팔고 20% 정도는 남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20%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다음에 이 종목을 또 살 때 훨씬 남들보다 단가를 낮게 출발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조금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겨놨다가 마이너스로 다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또 마음 아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얼마만큼 남겨놓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매도할 것인지 이런 비중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운전하고 굉장히 비슷해서요. 이런 비중이나 아니면 이런 전략 같은 거를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누가 알려준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와서 차선도 바꿔보고 그리고 누군가랑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만 여러분만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원칙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자산에 맞춰서 투자 원칙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투자 경험이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경험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고 변동성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락도 하고 이럴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경험만 하면 그렇게 해서 성장한 어른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실패라는 걸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실패도 많이 경험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혼도 나보고 욕도 먹고 이렇게 큰 아이들은 오히려 맷집이 좋아서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실패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걸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게 굉장히 성인이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는 주린이, 제린이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에서 아직 어린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사자마자 올랐으면 이런 걸 바라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요. 언제나 위 또는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시장인 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종잣돈이 크지 않을 때, 내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여러분만의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착착 쌓으셔서 나중에 종잣돈이 좀 커지시고 여러분들도 좀 배짱이 어느 정도 생기시고 그리고 마인드도 좀 확실해지시고 이럴 때 정말 좋은 시장이 여러분하고 딱 만나서 그렇게 포텐이 터지면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투자에 있어서 실패 굉장히 많이 했고요. 좌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쭉 쌓여서 어느 정도 제가 한 5억 가까운 돈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제가 기회로 잘 활용해서 순자산이 이제 2배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너무 빨리 오는 것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오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서 하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너무 어플을 들여다보시면서 수익률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번다던가 이런 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예요, 여러분. 저는 일상이 재테크가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일상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푸트리치와 함께 돈 관리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제니스 라이프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9월달부터 또 종잣돈을 모으는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오셔서 차근차근 카페 분위기도 익히시고 이 8월 보름 정도 시간 동안에 셀프로 좀 먼저 돈 관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9월에 저희랑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돈을 관리하고 계획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이 제니스 라이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말만 하고 못하다가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투자는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걸 전달 드려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여서 좀 실습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 정리랑 수입 지출 정리를 미리 해오셔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쯤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언제쯤 부자가 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웃고 또 제가 음료랑 이런 작은 다과도 준비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절기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아침 저녁 공기가 좀 시원해졌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일교차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체력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부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도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안녕, 감사합니다.